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서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상층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는 데다가 해상에서 강한 바람까지 유입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강풍 경보가,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도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해제되면서 어제보다는 바람이 덜 불겠지만 오늘도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1도, 경주 13도, 포항 1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3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 계획에 발맞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포스코. 그런데 정작 포스코 그룹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단체가 어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10년 연속 국내 기업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포스코도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환경단체들은 포스코를 기후 악당이라고 부르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포스코가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석탄, 탈화석 연료로 가는 세계의 어떤 움직임에 반대되는 행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코는 정말 기후 악당이라 불러도 무방합니다. 완공 예정 시기는 오는 2024년. 1, 2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연간 1,3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연간 국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1.8%에 달하고 정부가 2025년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도 더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린 뉴딜로 예산 투하하면서 엄청나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냥 온실가스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업을 그대로 두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2040년까지 20%대로 떨어질 거란 분석과 함께 탄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예견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건설한 다음에 가동하면서 그 뒤에 가서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훨씬 어려운 거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포스코 측은 국정감사에서도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지하게 되면 이제 3조 3천억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석탄 발전이 중지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홈팀 알힐달에게 0대2로 져 12년 만에 우승이 좌절됐습니다. 포항은 경기 시작 20초 만에 수비 진영에서 패스가 차단당하며 알 도우사리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이어 후반 19분 무사 마레가에게 추가골을 허용해 결국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포항은 지난 2009년 ACL 우승 이후 통산 4번째 우승에 도전했지만 알힐달에게 최다 우승의 영광을 내줬습니다. 한편 포항시 축구협회는 오천읍의 영화관 한 곳을 빌려 포항의 우승을 기원하며 단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물량 부족과 가격이 폭등해 지역의 시내버스 업체나 화물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주에 있는 한 요소수 생산업체가 경주 지역의 요소수를 매달 10만 리터씩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42대, 매달 수백 리터의 요소수가 필요하지만 최근 요소수 대란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평소 가득 차 있던 요소수 탱크도 30%만 남아 공급난이 장기화되면 버스를 멈춰 세워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할 것도 많이 없고 지금 그 단가도 많이 올라서 회사 자체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소방차와 청소차, 화물차 등 경주 지역에서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는 모두 9천여 대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요소수 생산업체가 경주 지역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경주 시내버스에 요소수 2,000리터를 무상 기부하고 경주시와 협약을 체결해 매달 경주에 10만 리터 이상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료 공급이 수월하진 않지만 원활하진 않지만 저희가 시와 협력하여 월 100톤 이상은 공급할 분량을 항상 비축하고 있겠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내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시민들의 승용차용 요소수 공급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지역에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차량이 거의 한 9천여 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요처에 안정적이고 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요소수 생산업체의 협력으로 지역민들의 요소수 부족 사태가 해소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행정에 불만을 품고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60대 시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혐의로 64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9일 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염산을 공무원 B씨에게 뿌려 눈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장애인 확진자를 위한 돌봄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확진된 자녀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다가 부모도 감염되고 이 재택 치료를 하다가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료원의 격리병실.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한 명이 병실 안을 빙글빙글 돕니다. 계속 불안해하는 환자는 밖으로 나가자고 어머니에게 보챕니다. 밖에 가요. 20대 확진자 A씨는 발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원에는 발달 장애인을 돌봐줄 간호사도 정신과 전문의도 없습니다. 좀 쉬면 안 될까? 엄마도 어지러워. 엄마 잠을 못 잤어. 너무 어지러워. A씨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발달 장애인을 받아줄 병원도 생활치료센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돌봐야 했고 사흘 뒤 어머니까지 감염됐습니다. 뒤늦게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발달 장애인이 머물기 힘든 환경이었고 다시 옮겨진 대구의료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심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실신을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니까요. 많이 불안한 생활이었죠. A씨와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발달 장애인 4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보호자 가운데 2명은 함께 입원했다가 역시 감염됐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확진자를 위해 국립재활원의 특수병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병상 수가 16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도권 밖에선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전담 병상을 늘리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2월 포항의 유치원 부지 선전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포항교육지원청과 경북교육청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두 기관의 유치원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자료와 서류를 확보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7, 8명에 대해서도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영덕군에서 어제도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생 2명 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중고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주에서도 어제 확진자 6명이 발생한 가운데 중학생 1명이 확진돼 해당 중학교에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그제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의 노인 요양병원에서는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해당 병동은 당분간 코호트 격리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에서도 어제 정오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한편 그제 확진자가 발생한 A연구소에서는 직원 40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북도 의회가 11조 규모의 내년 경북도 예산과 5조 규모의 경북교육청 예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는 공공의대 경북유치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미경 의원은 지역대학의 의대가 모두 대구에 있다고 지적하고 안동대의 공공의대 유치를 주문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TK 한 권역으로 묶어놓고 대구의 의료 인프라를 집중하게 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북 북부 권역만 소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바이오 산업 거점인 안동과 포항에 반드시 공공의대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은 지역과 지역 간 초광역 행정 통합은 이제 세계적 추세가 됐다며 장기 과제로 중단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재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로벌 도시들과의 경쟁을 위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특별자치, 광역자치를 대구 경북이 우선에 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교통하고 문화, 관광 아니겠느냐. 그 두 분야에 대해서 기획경제위 박채아 의원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처음으로 11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며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상 회복과 미래 경제 구조로 대전환 그리고 경북은 복지 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북교육청도 올해보다 16.1% 늘어난 5조 1,16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결손 회복,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 기반 구축,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 등 학생과 학교 현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도 의회 박미경 의원은 어제 도정질문에서 경북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42개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하나도 없을 만큼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병원에 가더라도 전문의와 장비가 부족해 타 지역 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준공돼 시범 운영에 들어간 포항 환호공원의 스페이스워크는 강풍이 불면 자동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초속 8m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자동으로 출입문이 닫히도록 설계돼 있으며 기준 이상의 비와 눈이 오거나 진도 3.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차단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스페이스워크는 길이 333m의 트랙을 따라 걸으며 영일 만에 풍광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지난 20일 개장 이후 매일 4,000명에서 6,000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인 경주 구황동 당간지주를 분황사 당간지주로 이름을 변경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분황사 입구 남쪽과 황룡사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망덕사지와 보문사지 당간지주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분황사 당간지주가 통일신라 사찰 당간지주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상층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는 데다가 해상에서 강한 바람까지 유입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강풍 경보가,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도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해제되면서 어제보다는 바람이 덜 불겠지만 오늘도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1도, 경주 13도, 포항 1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3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